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계. 지난 시간에 그 선사시대 이야기를 좀 했죠. 선사시대. 선사시대가 이제 BC 한 만년 정도를 기점으로 이제 구석기, 신석기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 되게 중요한데, 신석기 혁명은 다른 말로 하면 농업혁명. 농업을 한 거 아니에요. 구석기 때는 수렵, 채집, 이동을 했어. 이동을 하니까 인구가 많이 늘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뭐 이동을 할 때 아이들이 많으면 어떻게 이동을 해요. 그런데 신석기에 가면은 농업 혁명이 일어나죠. 농사를 져. 그리고 정주를 해.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많이 낳고 인구가 많아져요. 유목생활 하면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정주하면서 생기는 거죠. 가축을 키우면서 사실은 유목 때는 없었던 질병들도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가축과 가까이 있으면서 가축을 통해서 유행성 감기, 뭐 천연두, 홍역 이런 것들 때문에 질병은 생기지만 그래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이렇게 뭡니까 그 유목생활 구석기 때보다는 신석기 들어와갖고 정주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농업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수메르 같은 경우는 그 쟁기, 관계 시설 사용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사람들이 수천 명까지도 모이는 공동체들이 있었죠. 농사하면서 이런 이 먹거리 가 많아지잖아요. 그 잉여 생산물들이 많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다 농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공예를 내. 그래서 바구니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가죽을 소재로 한 물건도 만들죠. 구석기 때는 그냥 가죽을 뜯어갖고 옷을 입었다면 신석기에 가면요 이 가죽을 갖고 이 공예를 내요. 옷을 딱 맞춰갖고 입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분업화되는 거죠. 농업을 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돈이 있는 사람들, 좀 땅이 넓은 사람, 땅에 좀 많이 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신분 개념도 등장하면서 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석기에서 신석기 시대에 넘어오면서 점차 복잡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농업 공동체들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명들이 발전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4대 문명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세계 4대 문명 이런 말 잘 안 쓰죠. 왜냐면 실제로 이것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제일 오래됐다는 거는 변함이 없죠. 한 BC 4,500년 전 정도. 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음에 발전한 문명이 뒤늦게 나온 문명이 이스트 문명, 족장사회. 그리고 나서 이제 인더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사실은 그리스 쪽에 뭡니까? 그 미노아 문명이 발전하고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서유럽 쪽에서도 문명이 나오고 그리고 그 중국, 황하는 한 2,500년, 2,000년쯤 그때 나옵니다. 문명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문명의 기준이 문자다 막 얘기하는데 물론 문자 포함되죠. 문자, 도시, 또 역사적인 건축물 이런 게 다 문명의 그런 조건인 뭐 기준이긴 한데 이게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거는 복잡성이에요. 복잡성. 여기에는 문자도 포함되고 도시도 포함되고 또 역사적인 건축물도 포함되는 거죠. 최초의 문명인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여기 보면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있잖아요.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 요 사이를 보통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강과 강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강과 강. 그래서 최초의 문명은 우리가 보통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이 나왔다라고 보통 얘기를 했죠. 특히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수메르인들이에요. 수메르인들. 남부에서.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수메르가 있었고 수메르가 거의 끝난 다음에 그 위쪽에 있었던 아카드 왕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카드 다음에 아모리족이 들어오면서 이제 바벨로니아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계속 문명이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요. 수메르인 관련해 갖고는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책들이 많죠. 이때 엄청난 문명들이 많았다. 근데 수메르인들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몰라요. 잘 사실은 어디서 왔는지는 막 우리나라 역사하고 막 억지로 연결시키는 사람도 많고 막 그런데 저는 이건 너무 과장된 것 같고. 일단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 문명을 제일 처음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 수메르인들이에요. 수메르인들. 근데 여기 이 메소포타미아 이 하류, 이 저지대, 여기 저지대거든요? 여기서 농사를 지으려면 배수시설, 또 홍수를 막을 수 있는 장벽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던 촌락들 있잖아요. 이 촌락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이런 촌락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도시가 되는 거야, 도시가. 수메르 문명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이고 그 7,000년부터 거주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수메르 문명 하면은 이 문자가 언제 처음 등장하느냐 한 BC 3,400년 정도에 나오거든요. 우르쿠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발견이 됐어.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보통 문자의 발견을 수메르 문명에서 BC 3,400년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발견된 것일 뿐이지 그 전부터 있을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수메르인들. 수메르 안에서 초기 왕조가 있고 그리고 사실 아카드 왕조는 수메르하고 다른데 아카드 왕조가 있고 우르 사왕조가 나오죠. 네. 보면은 이 밑에 이 뭡니까? 이 수메르 지역에 도시국가들이 있어요. 도시국가. 도시지만 국가죠. 그래서 여기 이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어디냐면 뭐 우르쿠, 키슈 이런 데예요. 니프루, 또 뭐 라르사, 라가시, 우루 이런 도시들. 수메르가 번창할 때 한 12개 정도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들이 서로 이제 패권 싸움하면서 조금씩 주도하는 게 달라지죠. 그 도시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르고 또 이 당시에는 당연히 종교가 되게 중요한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신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신전 중심으로. 특히 우르에서 발견된 뭐 지그라쿠 같은 게 유명하죠. 뭐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이 이런 거 아니었냐라고 많이 추측을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왕 이꼴 제사장이에요. 종교가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 이집트하고. 이집트는 왕이 신이잖아요. 왕이 신이야.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왕이 신은 아니에요. 신의 대리자, 제사장 정도 돼요. 이게 완전 다르죠. 왜냐면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도 왕이 엄청 권위가 셌죠. 엄청 권위가 셌지만 이집트하고는 달라요. 이집트는 이 파라오의 말이 신의 말이었어. 권위가 훨씬 더 셌어요. 왜냐면 그 나일강 같은 경우는 이제 홍수 시기 같은 게 예측이 정확하잖아요. 나일강의 범람은 이 예측이 아주 정확해요. 그러니까 왕이 치수할 수가 있어. 그래서 왕의 권위가 셌어. 근데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 이게 관리가 안 돼요. 이 홍수가 막 수시로 범람을 해. 그러니까 왕의 홍수를 통제를 못 해. 그래가지고 왕이 신은 안 됐어요. 신은 안 됐어. 신께 제사 드리고 신께 인정받는 그 사자 정도의 역할. 이게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하고의 큰 차이점입니다. 큰 차이점. 이 신전 같은 경우가 보통 그 분배의 창구 역할을 많이 했죠. 또 교육을 위한 저장소. 여기다가 이제 물건을 싸놓고 이걸로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아니면 해외로 나가갖고 실제로 수메르인들은 그 옛날부터 아프가니스탄 혹은 인도까지도 막 교육을 했거든요. 수메르인들이 이 정착하면서 이 도시 만들고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보리, 밀, 대추야자 같은 곡물을 경작하고 소, 당나귀, 양, 염소 가축도 기르고 막 그렇게 했죠. 수메르인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쇠계 문자, 최초의 문자라고 하는데
한 3,500년경, 3,400년경 우르크에서 발견된 우르크 문자가 제일 오래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발견이 된 게 그때인 것 뿐이지 이미 그 훨씬 전부터 이제 문자는 사용이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죠. 이 토판 내용들 보면요,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수메르의 정치, 문화, 경제, 법, 뭐 종교, 그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고, 이걸 통해서 수메르인들이 수학이라든가 천문학, 의학에 굉장히 뛰어났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일요일날 하는 방송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누지 문서, 요번 주에 누지 문서예요. 누지라는 도시에서 발견된 토판 문서들 이야기를 할 건데, 관심 있는 분들은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메르인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60진법, 그리고 뭐 태음력 같은 거, 이런 거 이때부터 이미 사용을 했죠. 60진법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뭐 1시간에 60분, 뭐 1분에 60초, 이게 다 60진법인데 이거 다 수메르인 때 사용되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딱 보면 알겠지만 사방에 다 트여 있어. 똑같죠, 이집트하고 다 트여 있어 갖고 사실은 이웃 종족들의 침입이 많았어요. 그래서 국가가 흥망성쇠가 막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 처음에 그 수메르, 이 남부의 수메르가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카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리, 바빌로니아입니다. 바빌로니아가 들어와 갖고 이제 좀 세력을 확장하죠. 이 바빌로니아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함무라비. 함무라비 하면은 함무라비 법전이 유명하죠. 지금 앞에 보이는 게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이게 함무라비 법전. 높이가 2.25m 정도 되는, 기원전 1750년경에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 특징이 뭐냐면 그거 아닙니까? 이 뭐라고 하죠? 이 보복주의, 1:1 보상 원칙. 무슨 말이냐면 누가 너의 오른눈을 뺐으면 너도 오른눈만 빼. 과도하게 하지 마. 어떤 사람들은 이 함무라비 법전이 너무 잔인하다 라고 하는데 잔인하지 않아요. 함무라비 법전은 오히려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굉장히 공정한 거예요. 야, 누가 너 한 대 때렸는데 나중에 너 단체로 가갖고 얘를 막 때려 죽이지 마.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공평한 원칙이에요. 굉장히 공평한 원칙. 절대로 이게 뭐 잔인하고 그런 원칙이 아닙니다. 돈이 있건 권력이 있건 뭐가 있건 간에 당한 만큼만 돌려줘. 너가 맞은 만큼만 때려.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 뭡니까? 내가 받은 피해보다 더 심하게 보복하지 마. 그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거죠. 나중에 성서에서 그 구약의 모세 율법 같은 게 함무라비 법전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대로는 아니지만 여기서 상당수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런 법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다 고대의 이런 법전 있잖아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가져오는 거지 그냥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은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언제까지.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 미타니, 히타이트, 아시리아, 신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까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페르시아가 들어오는데, 페르시아를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볼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포함시키는 것 같아. 근데 페르시아는요, 페르시아는 메소포타미아하고 달라요, 좀. 그래서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페르시아가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점령하면서 사실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페르시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끝내버린 거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좀 뭐라 할까, 이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세계사 관련해 가지고 하루에 조금씩 아주 얕은 지식을 함께 공부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내일은 사무리하고 마무리 때 그 이집트